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원입니다. 오늘부터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돈복 부르는 EFT란 책입니다. 자, EFT는 이제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해서요. 제가 주로 내담자들을 만날 때 쓰는 기법이고요. 이것으로 감정 자유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돈복을 부르는지, 어떻게 풍요를 창조하는지 우리나라의 EFT를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로가 있으신 MBS 한의원의 최인원 원장님이 만드신 책이고요. 이 책은 꼭 여러분들이 모두 사셔서 구매해서 두고 3번 이상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요즘도 계속 항상 가까이 두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쓰시기 전에 수백 편 이상의 돈과 관련된 경제에 부동산, 재테크, 주식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셨고 수백 권 이상의 경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인원님의 책들을 보면 그동안의 엄청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갖고 쓰신 책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풍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제가 지향하는 삶이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제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제 삶의 어떤 목표나 여정에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동안 망라한 여러 가지 경제 책들, 마음으로 풍요를 창조하는 그런 책들을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제 첫 페이지 이렇게 보면 세상은 오늘도 사랑에 솟고 돈에 온다. 이런 이제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신파극이죠. 일제강점기에 데이트를 했던 언제든 사랑에 솟고 돈에 올고, 예, 흔히 홍도야 우지마라로도 불리우며, 이 연극이 이제 1950년대 영화로도 제작되는데요. 이 영화도 보면, 돈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딱 2가지. 돈 아니면 사람이다. 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 문구를 읽고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 중에서 돈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좀 가볍고 많은 고민들이 사라질지. 예. 물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 사람의 사랑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또 건강 또 돈으로만으로도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이 정말 가볍고 많은 그런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일단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돈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10년, 20년 하다가 결국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병이 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돈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에 많은 그런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돈 문제가 해결되면은 너무나 자유롭게 행복한 삶이 또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돈 아니면 인간관계. 그래서 돈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돈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 우리가 인생을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책을 쓰시게 됐다고 하고요. 이 저자분도 돈 때문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이 책에 보면 본인의 이제 개인사에 대해서 쭉 써놓으신 게 있는데 앞에 먼저 이제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뭐 쌀 한 톨 없는 이제 집에 정말 숟가락 하나밖에 없는 집에 시집을 오셔서 임신을 하시고 저자를 임신하셨을 때 임신 중독증으로 눈이 멀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가난을 아주 지독하게 겪으셨다고 해요.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 와중에 아버지는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온 관절이 다 퉁퉁 부어서 그나마 하던 막노동도 못하게 되시고 어머니는 신장이 망가지셔가지고 배에다가 그 투석하는 거지 물주머니를 항상 차고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자녀 2명과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까지 수발을 하고 그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인생이란 뭘까? 이렇게 인생이 괴롭고 힘든데 왜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 철이 빨리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인우 원장님 보면 저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한 20년 이상 좀 더 나이를 먹으신 듯한 외모는 젊어 보이시지만 그런 좀 삶의 연륜이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어린 시절에 고생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큰 인물 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이분을 통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돈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관념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돈에도 별로 이제 본인은 관심도 없으셨고 오로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만 좋아하시다가 이제 한의원을 개원을 하셨는데 그 뭐 정말 내노라 하는 선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한의원 업계에서 초짜 젊은 그 한의사가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계속 적자를 보고 결국 빚이 7억까지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7억이 되는 순간까지도 가계부를 안 적으셨대요. 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돈을 정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수입은 항상 수입보다 초과되는 그 지출을 보면서 정말 속이 쓰리고 제 내담자분 한 분도 회사를 운영하는 CEO인데 그 몇 달 동안 결산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면 괜히 그 낭비한 것 같고 막 지출이 그걸 막 본 거 보면 심장이 뜯어질 것 같이 아프다고 막 그러면서 점점 회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빚이 너무 이 저자분도 빚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카드 돌려막기까지. 그래서 막 사모님이 아주 부잣집 따님이셨는데 이런 남편한테 시집 와가지고 거의 이제 악몽을 꾸고 막 구토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돼서 이제 더 이상 대출할 때까지도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저자분이 결단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는데 한번 해보자. 이것을 한번 내가 넘어보자.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영감을 주신 분이 이순신 장군이시라고. 네, 그래서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네, 이 굉장히 당사즉색. 이 말에 이렇게 피를 받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경제에 관한 책,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책들을 수백 권을 이제 탐독하신 거예요. 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게 나폴레옹 힐 있죠. 아주 성공하게 훌륭한 대가인 나폴레옹 힐의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 예, 영어 원제로는 Think and Grow Rich. 이 책을 저자가 당시 500여 명의 미국 최고의 부자들을 20여 년 동안 직접 만나서 그들이 부자가 된 비결을 물어서 원칙으로 정리한 건데요. 이 책도 굉장히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 예,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 우리나라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이걸로 나와 있나요? 1, 2권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책도 상당히 자기계발서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또 EFT를 하면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기억들을 다 지우고 결국은 이 7억이나 되는 빚을 다 갚으시고 결국은 좀 훨씬 그때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고 돈에 대한 어떤 생각, 신념이 왕창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쭉 한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마음으로 풍요를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리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체험 속에서 정리를 하셨거든요.
먼저 돈은 마음이다. 예, 돈은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명백한 돈의 진실이 있다. 예, 첫째, 돈은 발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예, 돈은 발이 없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사람의 마음이 결국 돈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에너지가 돼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돈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셋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다. 넷째, 그러니 돈은 마음 따라 움직인다. 예, 그래서 돈에 관한 온갖 설이 난무하지만 돈에 대해서 이것 이상의 진실은 없다. 내가 돈이 없다면 내 마음이 돈을 막는 것이고 내가 돈이 많다면 내 마음이 돈을 끄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돈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돈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네,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돈을 밀어내는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나는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쓰고 있는가? 네. 마음 쓰는 것에 따라서 돈이 오기도 하고 밀쳐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돈을 끌어오는 마음을 쓰고 있나? 밀어내고 있는 마음을 쓰고 있나? 현재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 여실히 적나라하게. 그 영성의 굉장히 큰 스승인 루이스 헤이 여사가 하신 말씀이 있죠. 나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나의 자존감, 나의 상태, 것들이 나의 보여주는 적나라한 건 재정 상태다. 이 말을 듣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대요. 화를 내는 분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겠죠. 내가 그렇게 가난한 게 내 탓이란 말이냐 이렇게. 근데 예, 돈은 정말 적나라하게 나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는 말에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 보면요. 행복이 돈이 된다. 예, 행복이 돈이 된대요. 행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책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나 연구 결과,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런 원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보고 이런 행복이 돈이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2006년 7월에 방영된 MBC 스페셜 심리학과 다큐 행복이란 2부작 다큐멘터리에서요. 마음과 돈의 상관성에 관한 중요한 심리학적 실험을 했대요. 1973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급을 골라 성적 기록표에서 그 반 전체 학생들의 성적, IQ, 행동 특성을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33년이 지난 2006년에 현재 그들의 소득을 다시 통계를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이나 IQ, 행동 특성 중에서 어떤 것이 현재 소득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33년이 지난 뒤에 이제 40대가 됐겠네요. 40대 초중반. 성적, IQ, 행동 특성 중 어떤 것이 가장 현재 소득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까요? 네. 그 결론은 뭐냐면 IQ는 현재 소득과 전혀 상관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돈 잘 버는 거 전혀 아닌 거죠.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돈을 잘 벌면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장 재벌이 됐겠죠. 큰. 예. 근데 아니죠.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그들보다 훨씬 더 부를 쌓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IQ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돈을 못 벌어. 이거는 완전 핑계고, 나는 학벌이 딸려서,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돈을 못 벌어. 이거는 정말 완전 핑계라는 거. 그리고 성적은 그냥 미미한 상관성이 있었을 뿐이래요. 무의미한 거죠. 그럼 뭐가 남았죠? 네, 행동 특성. 행동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중에서도 정서적 안정. 네,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이 가장 확실한 상관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서적 안정이란 화나 짜증을 덜 내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 한마디로 정서 안정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훨씬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그 수치적으로는요, 상위 20%,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평균 월소득이 150만 원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에게 뭐 15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월소득은 150만 원이지만 1년이면 죄송합니다. 물 좀. 1년이면은 1,8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고요. 예, 나아가 돈을 버는 거 생각해 보면 더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돈은 행복순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돈은 행복순이다. 예. 자, 그래서 이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게 풍요, 부부 창조와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행복해져라.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 되겠죠. 네. 또 왜 행복이 돈이 되는지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게요. 하버드대 교수인 시온 아처, 테드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행복한 강의, 10년 동안 하버드에서 인기 1위를 달렸던 강의라고 해요. 근데 이 시온 아처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이 하버드에 들어온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우울증에 빠지지? 예. 이분은요, 뭐 너무 행복했대요. 원래부터 좀 굉장히 낙천적이었나. 하버드 들어온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하버드대 학생의 80%는 학기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우울증을 앓고 거의 50%는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80%는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데 20%는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멀쩡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20%의 하버드대생들은 어떤 특성이 있나 이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왜 근데 하버드대생들이 그 세계 최고의 대학에 와서 우울증에 빠지느냐? 예. 왜냐면 이들이 처음에는 하버드에 입상할 때는 너무 당당하고 막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막 동네에 다 플래카드 붙이겠죠. 예.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상위 1%의 우수 학생으로 들어왔지만 곧 그들 중 99%가 이곳에서는 그 1%에서 탈락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놓으니까 그 와중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무 평범해져 버리는 거고 완전 생존 모드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에 들기 위해서 친구 애인도 다 끊고 취미생활도 다 끊고 오로지 성공과 학업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온 아처가 하버드대에서 성공한 학생들을 실제로 연구해 한 바에 따르면 완전히 달랐다. 그 반대였다. 즉 우리는 행복하고 긍정적일수록 더 성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행복한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진료를 할 때 3배의 지능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19% 더 빨리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네, 행복한 의사가 훨씬 더 빠른 진단,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리고 낙천적인 영업사원은 비관적인 동료들보다 56% 이상 더 많은 물건을 판다. 56%나 이상. 네, 연봉이 엄청 차이 나겠네요. 그리고 수학시험 보기 전에 행복감을 느끼게 만든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훨씬 앞질렀다.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일 때가 아니라 심지어 무감정일 때도 아니고 오로지 긍정적일 때에만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선천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행복의 성공을 이끈다. 이 원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예. 행복이 성공을 이끌고 부를 이끈다. 예. 결국 행복한 마음이 돈, 복을 불러온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통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행복해지십시오. 어떻게 행복해지냐고요? 가장 제가 쉽게 좀 권해드리는 거는 매일 감사일기 10개씩 쓰는 겁니다. 예. 감사. 예. 우리가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감사하는 양에 비례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 감사일기는 아주 한 3, 4년 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고요. 실제로 확실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시면.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감사일기를 안 쓰시는 분들은 꼭 감사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 또 이 책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